문제인식의 부동산 인식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이 논점에 대해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입니다. 8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직진 의지를 보인 문 대통령, 앞으로도 지금까지 실패한 23번째 부동산 대책, 이 대책해왔던 실패한 정책 방향을 바꿀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부동산 직진 의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집값 상승이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은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 집값 상승이 진정되고 있다, 이런 문재인식의 인식이 지금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연 이게 옳은 그 진단인지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자 기사입니다. 문재인 초유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꺼냈다. 자, 감독기구는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주로 금융회사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개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삼는 감독기구 설치는 이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주택시장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며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해서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의 감독기구, 이게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부동산 인식인지 같이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감독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구이며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감독 대상으로 삼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구 정도가 아니라, 저 명경 선생이 이 업계에 30년 가량을 있었는데 28살 때 입문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오늘 30년 됐네. 원래 58세니까 30년 동안 부동산과 세계 경제를 연구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가 있는 나라, 부동산 감독기구라는 이런 기구 자체를, 이 부동산 업계 30년을 경험한 명경 선생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부동산 감독기구가 있다는 나라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명경 선생도. 참으로 독특한 발상입니다. 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자입니다. 폭등하는 전셋값은 언급하지 않고 지금 전셋값이 하루에 1억씩 폭등을 하고 있죠. 대통령 집값 안정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는 시장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진단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 자, 이 매일경제신문의 논점은 대통령이 그 집값이라고 하게 되면 매매값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서민들 입장에서 똑같이 집값입니다. 임대가격도 집값인데, 이 전세값이나 임대가격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매매가격 하나만 가지고
단 며칠 동안 매매 가격이 잠잠한 걸 가지고 집값이 안정됐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문재인이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감독기구를 둬야 되고, 또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지금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기지 마라. 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얘기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시장이 더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개입 강도가 높아질수록 시장은 점점 더 크게, 더 많이 왜곡되고 잘못됩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처럼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세금을 강화하고 있는 나라보다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낮추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과반수 이상입니다. 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몇몇 일부 국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7, 80% 국가를 오히려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낫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자, 지금까지 8월 10일자에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했던 발언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이 논점에 대해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문재인식의 부동산 인식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식 부동산 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자, 첫 번째 논점입니다. 집값 상승이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이가. 자, 그런데 지난 임기 3년 동안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3년 동안 23번. 그러고 나서 이제 진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 설령 이 말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진실이라고 받아들였다 치더라도 그동안 22번 동안은 왜 헛발질했습니까? 이게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3년 동안, 그럼 그 전에 22번 동안은 왜 헛발질했습니까? 그 헛발질한 3년의 세월과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지금 허송세월을 보낸 거고, 인력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국력을 낭비한 거. 23번 만에 이제 진정된다고요? 이런 인식 자체가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말은 3년 동안 22번 대책이 다 실패했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무조건 책임을 면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점에 대통령이 책임을 못 느낀다는 게, 집값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집값 상승을 위해서 모든 대책을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다 모아서 우리가 주거복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걸 이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언해야 되는 거예요. 명경선생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3번째 대책을 발표한 후에 이제 진정된다가 되고 있다고, 이게 책임 면피용 발언이고 본인의 책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작자가 대통령이에요. 이런 작자가. 집값 상승이 진정되고 있다고요? 이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이런 거 입에 담아서 안 될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이. 왜? 통계적으로 이제부터 분석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어제 8월 10일 날 밤 10시에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한국은행의 8월 10일자의 통계 자료를 검색한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보십시오. 최근 36개월 3년 동안을 맞춰 갖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 통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36개월 동안
103.37에서 104.86으로 소비자 물가가 3년 36개월 동안 1.49%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국가통계입니다. 기현미가 국가통계로 뭐 부동산이 12% 올랐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죠. 한 달 전에. 최근 36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 통계로 1.49%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동일한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동일한 그 물가 통계에 있는 겁니다. 3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동일한 기타 통계도 안에 있습니다. 86.44에서 107.86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소비자 물가가 1.49% 상승을 할 때 동일한 기간 동안 21.42% 상승을 했습니다. 21.42%.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이거와 동일한 똑같은 통계입니다. 똑같은 한국은행 물가지수 통계 안에 있는 통계입니다. 동일한 36개월 최근 기간 동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15배가 더 올랐습니다. 15배가. 소비자 물가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국은행 통계로도 15배가 더 상승을 했다고요. 집값이 15배 더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집값이 물가보다 15배가 더 상승을 시켜놓고 이제 집값 상승에 진정되고 있다고요. 소비자 물가보다 15배가 더 상승했는데 이제 진정되고 있다고요. 15배가 상승하기 전에 진정시켰어야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하고 똑같이 가야지, 비슷하게 가야지, 1.49% 상승으로 가야지 어떻게 15배 더 상승시킬 수 있습니까? 15배 상승시키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며칠 2, 3일 소강 상태 보인다고 진정되고 있다고요? 이거 완전히 5살짜리 어린애가 앞뒤도 모르고 짓거리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소비자 물가보다 15배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에. 근데 집값이 진정되고 있다고요? 15배 상승했기 때문에 3년이나 30년을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30년을.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집값이 진정되고 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가 정책 잘해서 문재인이가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정책을 제대로 개발해갖고 진정되고 있다. 이런 식 논리 아닙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이란 자가 책임을 이란 걸 아는 자가 입에서 뱉을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지금? 소비자 물가보다 동일한 기간 동안에 15배를 더 상승시켜 놓고 이걸 이제 집값 상승에 진정되고 있다. 정책이 성공했다. 이런 자한테 국정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두 번째 논점입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평생에 명경생에 살다 보니까 나 별의 별소리를 다 들어봅니다.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시장에서 30년 동안을 활동을 했는데 명경선생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이거 무슨 북한에 지금 5호 담당자 하자는 겁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부동산이 전부 다 국가 겁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국유재입니까? 시장에서 자율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그 시스템을 만들어줄 생각은 안하고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요? 이게 딱 공산당 방식이네. 공산당 방식.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율 기능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공급 확대, 규제 확대, 시장 자율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게 부동산 시장의 완벽하고 영원한 해법인데, 이런 시장 경제적 방법은 생각지도 안 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설치하겠다고요.
딱 이거 공산당이 하는 짓이죠. 머릿속에 든 게 공산당 사고방식, 주사파 사고방식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식이 문제예요. 공산당 방식으로 시장 통제하고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이것을 시장 통제와 감독을 만능으로 여기고 모든 데는 정치가 다 개입해갖고 권력이 다 개입해갖고 시장의 모든 건 정치 권력이 쥐고 흔들겠다. 이게 딱 공산당 방식이야. 머리 든 게 이거밖에 없어. 이런 인식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국정을 맡겨놨어요. 국민들이 지금 공산당식 사고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장은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왜곡되고 더 잘못됩니다. 사춘기 삐뚤지한테 몽둥이질 해봤자 애가 더 나빠져요. 지금 엄마 아버지가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 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서로 싸움박질 해가지고 애가 사춘기 해가지고 집에 있기 싫다고 가출을 했는데 그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 가출한 애한테 몽둥이를 두들겨 잡으면서 24시간 니를 감시할 사람 붙여가지고 감시하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싸움박질 해가지고 집안을 콩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애가 집에 못 있어가지고 지금 가출을 했는데 그 애를 집에 불러 들어가고 사람 만들려면 엄마 아버지가 싸움박질부터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어오는 가장 시장과 안에서 내조하고 살림에 드는 정부가 죽기 살기로 싸움박질을 하는데 서로 니 죽고 내 살 자식으로 거기 자식인 애들이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다 가출을 했죠. 그 가출한 애들한테 몽둥이질이나 하고 24시간 감시 하나 붙이겠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이게 미치광이 부모지? 엄마 아버지가 싸우지 말고 가정을 화목하게 운영을 하란 말이야. 그럼 집 나간 애들 다 돌아오니까. 민주당 문재인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너가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지. 공산당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지. 너가 시장하고 싸움박질을 해가지고 지금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감독기구까지 붙여 영원히 더 싸움 시키겠다는 거야 지금? 시장 자율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란 말이야.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정부 개입이나 통제가 없는 가격 안정, 거래 활성화, 시장 자율 기능이 작동되는 시장, 이거를 구축해 주는 것이 최상의 주거 복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예 배제하고 공산당식으로 감독기구나 설치하겠다? 딱 대가리 든 게 공산당 방식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공산당짓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남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산당한테 정권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장 기능이 완벽하게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느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냐?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이렇게 위대하게 진화를 해왔지요. 방법을 모르면 명경신성한테 물으란 얘기입니다. 무릎 꿇고 가르쳐줄 거니까. 딱 10분이면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부동산 감독기구 같은 이런 공산당 미치가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민주당, 청와대 정신 차려라. 대한민국은 공산사회가 아니다. 국민이 니들을 절대로 가만 안 둔다. 권력 10년 못 간다. 세 번째 논점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낫다? 이 정신병자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한 팩트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징벌적 폭탄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보유세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예측 불가능, 통제 불가능, 징벌적 보유세. 다른 나라에는 이런 보유세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보다 더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세금에가 징벌입니다. 징벌. 형벌입니다. 형벌. 이런 세금 가진 나라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거짓말은 우리나라는 보유세하고 거래세 있죠. 거래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거래세죠. 여기다가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 부담금 매기죠. 부동산에 보유세, 거래세, 재건축 부담금, 부동산에 관한 총 세금을 합치게 되게 되면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동산 세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전세계 부동산 세금 부담률 1위입니다. 한국처럼 부동산에 이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세계 부동산 세금 부담률 1위, 그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유세 세율만 가지고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렇게 통계를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란 작자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전 선동, 공산당 사고방식, 주사파가 제일 잘하는 짓이죠.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 이거 다 거짓 선동입니다. 보유세, 징벌적 폭탄세로 전세계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보유세, 거래세, 재건축 부담금, 부동산 총세금을 합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세금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세는 폭탄입니다. 폭탄! 그것도 핵폭탄입니다. 시작에다가 핵폭탄 빵빵빵 터뜨려 놓으면서 그것도 핵폭탄이 아니다. 사랑의 회초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핵폭탄 터뜨려갖고 시장을 말살시키고 있으면서 사랑의 해초리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징벌적 폭탄세가 대한민국 보유세입니다.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왜? 세율 손 안 대고도 공시가격 조정만 갖고도 세금 폭탄이 떨어뜨리는 나라. 그래서 지구상에서 수십 년 살아오고 있던 자기 집에서 보유세 폭탄 때문에 집 보유세를 못 내서 그 집을 팔고 더 변두리에 작고 싸구려 같은 집으로 보유세 때문에 집을 팔고 옮겨갖고 스스로 주거복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오던 자기 집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이 때린 보유세 때문에 그 집에 살지를 못하고 그 집을 팔고 그 집보다 반값밖에 안 되고 평소 더 줄인 외곽으로 보유세 내기 위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나라, 지구상에서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이걸 문재인과 민주당이 만들어놨습니다. 보유세 폭탄으로 수십 년간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보유세 난민을 만든 나라. 그런데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요? 문재인이 개새끼야! 너 국가 돈으로 죽을 때까지 경호해주면서 대통령 사저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니까 너 대통령 됐다고 집하고 걱정 없고 국가 돈으로 네 돈 주고 평생 연금 주고 네 집 운영비 주고 네 사무실 운영비 주고 보좌관 하고 비서진들 대주고 하니까 니는 경제하고 상관없다고, 뭐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너 살던 집에서 보유세 폭탄하면 쫓겨나 볼래? 그러면 정신 차릴래? 살던 집에서 평생 살던 집에서 니가 지금 보유세 폭탄을, 보유세 난민을 지금 속출시키고 있어. 우리나라 지금 53만 명의 보유세 난민이 발생해서 벌써 뭐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이런 나라 지구상에 없어. 유일해 대한민국이. 이거는 생지옥이야.
주택 생지옥의 나라가 됐어 지금. 문재인 니 때문에, 민주당 누구 때문에. 그런데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이런 개새끼들, 이게 좀 정신병자 아니야 지금? 씹으리면 다 말이야? 이게 대통령 입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집값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관을 설치한다.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거 완전히 경제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오로지 책임 면피 발언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한테 정권을 맡겨놨습니다. 호남인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을 맡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차기 정권, 차기 국회가 문재인과 민주당들 연장되게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상 최악의 국가입니다. 지금 주거복지 최악의 국가. 문재인의 부동산 인식,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이건 부동산 재앙입니다. 부동산 재앙. 문재인의 부동산 인식은 재앙입니다. 재앙. 국민경제적 재앙이고 국가 백년대계의 재앙입니다. 집값 상승이 안정되고 있다. 일반 물가에 15배 폭등시켜 놓고, 15배 폭등해라. 2배 폭등됐을 때 3% 올랐을 때부터 진정시켜야지. 부동산의 시장이 완전 자율기능이 작동하는 시스템 구축을 해줄 생각은 안하고, 명경신한테 물어보게 되면 10분이면 해결되는데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거 다 인건비하고 세금 줄줄 세는 또 헛 기구가 되겠지. 이거 세금 낭비하는 기구.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 전 국민의 보유세 폭탄으로 난민을 만드는 속출시켜 놓고 지구상의 부동산 세금 1위 국가를 만들어 놓고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문재인의 부동산 인식은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이해찬의 인식이고 민주당의 인식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식으로밖에 인식 못할까요? 왜 명경선생이 이렇게 흥분을 할 만큼 시장과는 반대 방향일까요? 이유는 그들은 사회주의 주사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주사파. 그래서 시장하고는 180도 언제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180도 시장주의자와 다른 방향입니다. 이래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한마디로 시장과 국민경제 입장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재앙 그 자체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논점에 대해서. 지금 명경철서가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무료 강의가 아니고 유료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이 강의가 무료 강의입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 인생과 운명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 강의 무료니까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